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이 차가 없이 출퇴근을 해야 돼요. 물론 하루지만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비를 뭐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브제 걸리면 또 놀기도 그렇잖아. 차가 두 대가 다 끝자리가 똑같은 집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그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 번호판 바꾸고 하는 비용이 뭐 한 6, 7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장입니다. 요즘 출근길 도로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차량 번호에 따라서 운행을 제한하는 승용차 오부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된 지 2주가량 지났는데요. 초반에 시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있었던 만큼 효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량 분산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취지인지라 실제 체감 효과는 어떤지 또 불편은 없었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공공부문 승용차 오부제 시행 이후에 변화 살펴보고요. 기대 효과 또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보완 과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울산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울산의 관광 랜드마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양암공원 출렁다리가 이용객 감소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40개의 특별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저 소식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동구 출렁다리 개장과 함께 인기를 끌었던 그런 랜드마크 아닌가요? 맞습니다. 울산 동구 대양암 출렁다리는 울산 최초의 출렁다리이자 동구 최초의 대규모 상업 관광시설인데요. 네. 대양암공원 내 해안 상책로의 햇개비에서 수루방 사이를 연결한 길이 303m, 높이 42.5m 규모로 지난 2021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출렁다리의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는 거군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동구에 따르면 대양암공원 출렁다리는 2021년 7월 개장 이후에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개장 첫 해에는 103만 4,900여 명이 찾았고요. 네. 2022년도에는 126만 3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방문객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2023년에 93만 명, 2024년에 77만 명, 2025년 지난해에는 73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3년 연속 감소세라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많이 생긴 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초기에 인정관광지로서의 인기를 끌었던 출렁다리 자체가 관광 열기가 한풀 꺾인 데다가 전국 각지에 유사한 출렁다리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차별성이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출렁다리는 지난 2019년에 166개에서 지난해 259개로 56%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처럼 유사시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관광 수요가 분산되고 개별 시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정말 타 시도에 없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군요. 이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관광객은 줄어들지만 출렁다리는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건데요. 대양암공원의 출렁다리 시설 유지 관리 예산으로는 2022년도가 한 3억 120만 원, 2023년도가 2억 8천만 원, 네. 2024년도에 2억 8,800만 원, 지난해 똑같이 2억 8,800만 원 등 매년 수억 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해안가에 설치된 구조물 특성상 연분과 강풍에 따른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유지관리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정기적인 점검, 보수가 불가피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한 상시 인력 배치까지 더해지면서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특히 이용객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되면서 효율성 논란까지 이어지는 중입니다. 네, 이런 그 비용들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높으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산 부담에 따른 효율성과 관광상품 유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한 관람형 시설 중심의 관광정책은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체류형 콘텐츠나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부족할 경우에 관광객 감소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동구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 자체의 무료 운영이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방문객 73만 명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1인당 약 300에서 400원 수준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셈이라면서, 다만 방문객이 인근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료화 전환 요구도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이용객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출렁다리를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보고 접근성 유지를 위해서 무료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전체적인 파급 효과를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울산시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0개의 특별 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가격 동향 점검 그리고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서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일 열린 민생경제 대응 긴급회의의 후속 대책으로 대외 변수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요? 네, 구체적인 대책은 특별관리 품목 집중관리, 그리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현장 점검 강화,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공공요금 안전관리 등인데요. 네. 우선적으로 울산시는 채소, 과일, 수산물, 축산물 등 40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주부터 가격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시 누리집에 공개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원산지 표시와 가격 표시제 시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책에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는 구군과 연계한 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바가지 요금 신고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은 현장 조사로 이어나가게 하는 중입니다. 이 밖에 울산시는 공공요금 안전관리를 위해서 버스, 택시 등 주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추진해서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조치가 부디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팍팍한 시민들의 살림 고민을 좀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은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인데요.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기름 넣을 때마다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올랐다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수준인데 조금이라도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 드는 분들도 많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굉장히 아끼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지난달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에서 육박할 정도로 급등한 이후에 이 상승세는 다소 진정이 됐지만 현재도 1,800원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동 정세 불안과 또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하루 원유 소비량이 한 3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네. 세계 8위 수준인데요. 그만큼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차량 이용을 줄이거나 또 기름을 아끼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차량 오부제도 다시 시행됐죠. 네. 이게 또 일선에서는 논란도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취지로 시행이 됐지만 현장에선 준비가 좀 부족하다, 또 안내가 미흡하다라는 혼선들이 좀 있습니다. 차량 오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은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 7번, 수요일은 3번, 8번처럼 운영이 되고요. 이번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불편과 혼선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선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부제 시행하는 거 좋습니다. 도로 상황이나 아니면 길의 유가도 비싸고 반드시 난 오부제 시행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4번인데 4번이 운행이 되는 날짜인지 아닌지도 그거 모르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찬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조금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외곽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울주 쪽에. 출퇴근 거리 자체가 너무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다가도 늦는다는 생각 때문에 차를 그냥 가져가서 근처에 대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집에 차가 2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끝번호가 똑같아요. 근데 끝번호가 똑같은 집들이 보면 지금 그 번호판을 바꾸고, 왜냐면 2대 다 안 사용할 수가 없으면 출근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비용이 또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몇 번이세요? 차량 번호가? 저는 5번입니다. 저는 0번인데 그럼 금요일 날 맞습니다.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 차량이 어떤 요일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출퇴근이나 거리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를 써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곤란한 상황이 여러 있군요. 네, 이번 차량 오부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죠. 공공기관 주차장 입구에선 자신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거나 적용 대상인지 묻는 시민들이 이어졌고요. 차량이 진입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은 혹시 나도 해당이 되는 건가 하고 발걸음을 멈추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끝에 나온 것처럼 6만 원에서 7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번호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차량 이부제까지 등장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부제라면 짝수 홀수로 네. 나누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차량 오부제 그리고 최근 시행된 이부제까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차량 오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 0번 차량이 제한이 되고요. 차량 이부제는 말씀처럼 홀수 날짜에는 차 번호 끝번호 기준에 따라 홀수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고 짝수 날짜에는 짝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무화 시행 이전에 있던 제도와 비교해서 적용 대상도 세부 조정이 됐거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청 에너지산업과 박성환 과장을 통해 들어보시죠.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4월 8일부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부제를 시행, 일반 공용 주차장을 대상으로는 오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수소차 등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부제의 경우에는 1일, 3일, 5일 등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2일, 4일, 6일 등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경차, 하이브리드가 제외 대상 차량으로 인정되었으나 이번에는 친환경 차량의 범위를 전기차, 수소차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행 결과 제출, 실태 점검 등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오부제는 차량 운행을 줄여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수요 관리 정책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교통량이 좀 줄어들고 네. 에너지가 또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석유 최고 가격제의 경우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고점 대비 리터당 약 70원에서 120원 정도 하락하는 등 일정 부분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가격이나 수요를 직접 제한하는 정책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활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네. 단기 대응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주변 이 차량이 몰리는 풍선 효과나 주유 수요 집중으로 인한 혼잡 등 부작용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은 없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단일 규제보단 여러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 또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건데요. 네. 특히 에너지 공급 구조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병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수요 억제와 공급 안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셈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조영환 박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두바이유의 가격이 약 한 70에서 80% 이상 급등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러우 전쟁 초기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패키지 형태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 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격 인상 빈도를 제한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러나 22년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정책을 이렇게 종료를 했는데 그 뒤에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 최고 가격제나 오부제 같은 이제 비상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교한 이제 출구 전략과 함께 산업별로 특성에 맞는 어떤 차별화된 지원이 좀 뒷받침되는 행정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제도가 잘 마련이 돼도 실제로 적용할 때는 또 다른 결과를 빚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촘촘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대응 수단에 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격이나 수요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요. 공급이 축소되거나 시장이 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모든 분야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물류나 화물 또 농업처럼 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에는 연료비 보조금 같은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반면 정유나 석유화학 산업은 공급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또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에너지 위기 속에서 시행된 차량 오부제, 실효성과 현실 사이에 균형 있는 접근을 고민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공공부문 차량 오부제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 전해드리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네, 한 주간의 울산 경제는 물론이고 유용한 경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굿모닝 경제 이현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소식인데요. 중동 전쟁이 울산 지역의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울산 물가가 최근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울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 건 중동 전쟁으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18%, 휘발유가 8% 급등하면서 석유류가 10% 올랐고요.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 8% 상승했습니다. 또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인 이 생활 물가지수도 소폭 상승하면서 체감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유가 상승으로 또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공항이죠.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울산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결항되는 항공편도 꽤 있는 편이라고요? 네, 중동 전쟁과 유가가 폭등하면서 항공편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울산공항 역시 하늘길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진에어는 이달 말까지 울산에서 김포 노선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감편합니다. 이로 인해서 평일 항공편이 하루 2편 수준이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5월 취항 예정이었던 신규 항공사도 중동 분쟁 영향으로 일정이 대거 연기된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의 또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가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을 재편하려는 시도가 이뤄져 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석유화학업계는 이미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중국 중동발 공급 과잉까지 겹치면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8월에 각 기업의 몸집을 줄이라고 주문을 했고요. 감축량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기한이었던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사업 재편이 결국 마감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 핵심은 에틸렌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울산은 기업 간 이견과 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산업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석유화학 업계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있다면서요? 네, 울산시가 석유화학업 구직자와 실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 최대 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 재직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1인당 50만 원을 울산페이로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되면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기업입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요. 울산의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률은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네, 울산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초와 중순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상승폭이 좀 다소 둔화되긴 했습니다. 3월 다섯째 주 기준으로 울산의 매매와 전세 가격은 모두 전국에서 2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고요. 전세 가격도 0.14% 상승을 했습니다. 울산은 탄탄한 실수요를 기반으로 수요가 많은 반면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매달 또 수도요금을 내고 계실 텐데 이걸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울산시가 상수도요금의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을 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달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동의고지서를 받지 않을 경우 최초 1회 한해 5,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혜택은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네. 기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식을 전달드리고 있지만은 중동 전쟁이 울산 산업 전반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는 많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울산이 움직이는 이야기. 울산 시사의 중심.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퇴근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차가 늘어서고 이중 주차도 익숙한 풍경이죠. 급할 때 잠깐 세워둔 차량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넘어가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잠깐이 정작 긴급한 순간에는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중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상황이 조금만 급박했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꾸준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소방차 통행을 막는 차량은 법적으로 이동이나 파손까지 가능한 강제 처분 대상이지만 울산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도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적법 주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과 소송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국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장면이 되풀이됩니다. 결국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멈춰있는 장치가 된 셈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 공백이 그대로 시민의 안전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지연이 곧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넘겨온 주차 질서가 이제는 안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도 쓰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제도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가능한 규정을 넘어서 실제로 집행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대응이 아닐까요?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